자, 저번주가 아니죠. 월요일날, 시그널링 게임에서 어떻게 PB를 계산하는지, 이 소송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자, 이 소송 게임에서는 단 하나의 PB가 존재하는데, 어떤 타입으로 존재하냐면은,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요.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공용 균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럼 이 경우에 잠깐만요. 이 경우에 재판을 간다고? 재판을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재판을 가고, 오케이. 요 균형이야. 자, 이 공용 균형이라는 거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시그널을 계속 발송하면은요. 그러니까 합의금 액수를 보고 나서 피고 입장에서는 얘가 증거를 갖고 있는 승소 유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패소 유형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공용 균형에서는 피고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 풀링 이퀄리브리움을 어떤 또 뭐라 부르냐면은 uninformative equilibrium,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균형이라고 해서 uninformative라고 해요. 반면에 separating equilibrium이 여기서는 없지만 분리 전략을 균형으로 해주는 이 분리 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한 명은 낮은 합의금 균형에서 또 한 명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동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분리 균형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합의금 액수를 보고 나서 이 원고의 정확한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가 전달되는 균형, 그래서 informative equilibrium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주제가 두 개 딱 남았는데,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은 왜 이 게임에서는 공용 균형, 즉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신호가 제 역할을 못하는 유형을 전달해주지 못하니까요. 이런 균형만 존재하는지, 왜 분리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게임을 좀 큰 화면으로 다시 보면은요. 자, 이 시그널링은 우리가 리터러처에서 다루는 칩톡이라는 게 있어요. 칩톡이 있고 이 시그널링이 있는데요.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차원에서 내용이 똑같냐면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거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신호를 보내는 걸로, 오른쪽에는 칩톡을 보내는 걸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그널링은 보내는데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costly. 반면에 칩톡은 말 그대로 칩톡이에요. 공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너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될 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변호사가 또 나한테 선임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너 집 사야 될 걸?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다 칩톡이에요. 왜냐면은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돈이 안 들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시그널링은 돈이 들어가요. 왜 돈이 들어가냐? 합의금 400만 원 요구하고 600만 원 요구하고 여기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페이오프가 2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다른 시그널링을 보내는 분리 전략이 균형으로 만족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시그널링을 보내는 건 기본적으로 costly한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승소 유형이라는 확률이 지금 50%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반면에 증거가 없는 패소 유형의 확률이 50%.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용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그널링이 아무런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죠. 즉, 만약에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거나 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거나 낮은 합의금을 둘 다 요구했을 경우에 이 낮은 합의금이 전달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베이지언 빌리프는 왼쪽에서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common prior랑 처음에 이 prior랑 전혀 그 차이가 없죠.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 주어진 belief하에서 피고의 best response는 뭐였냐면은 수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만큼. 그렇죠? 반면에 재판에 갔을 경우에는 얘가 증거를 갖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만큼의 그 손해를 보죠. 반면에 이 승소했을 그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0의 페이오프를 얻고요. 현재 지금 빌리프 하에서는 이 공용 전략 하에서의 빌리프 50% 프라이어랑 똑같죠. 이 경우에는 재판을 가지 않는 게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수락하는 게 best response죠. 재판을 가면은 기대 효용이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거든요. 반면에 수락했을 경우에는 400만 원을 주고 게임 끝이니까 오히려 이때는 수락하는 게 좋죠. 하지만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둘 다 만약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여전히 피고 입장에서는 50%의 확률로 얘가 증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두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걸 수락했을 때는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6, 반면에 재판에 갔을 경우에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5.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수락하려고 해요. 이쪽에서는 재판에 가려고 해요. 그쵸?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거든요. 마치 내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재판을 가도 이기니까 너 그냥 내가 요구한 합의금 수락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지금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이 패소 유형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는 패소 유형 원고는 증거를 갖고 있는 승소 유형의 원고가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승소 유형이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피고한테요. 자, 그럴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승소 유형이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따라가다가는요. 그쵸? 얘가 따라가다가는 지금 피고 그 원고 입장에서는 4만큼의 그걸 얻죠. 베네핏을 얻죠. 그 다음에 만약에 승소 유형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걸 만약에 패소 유형이 따라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얘가 재판을 가게 되니까 피고가 재판을 가게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 패소 유형은 그 패소 유형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왜 여기서 그 분리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원고 입장에서 시그널링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커스트는요. 그러니까 일단 베네핏을 생각해보면요. 시그널링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400만 원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는 600만 원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승소 유형이 6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400만 원 대신에 600만 원을 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얼마큼 되죠? 지금 따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만약에 400만 원 대신 자기 혼자만 400만 원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시 한번 승소 유형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 따로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렇게 분리 전략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이 경우에는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럼 피고가 알아차리죠. 얘는 증거가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재판에 가려고 하죠. 재판에 가면 이기니까. 이때 이 원고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 그렇죠? 하지만 따라하면은요. 따라하면은 얻을 수 있는 페이오프가 지금 이쪽에 가서는 역시 재판에 가니까 마이너스. 이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변함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커스트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00만 원 마이너스 1. 이건 별로 좋은 이그샘플이 아닌가? 자,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언제 분리 전략이 균형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시그널에 들어가는 커스트랑 그러니까 cost of signaling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한 유형이 다른 유형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미믹함으로써
같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나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마치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학점을 좀 좋게 만들어야겠어. 똑똑한 애들처럼. 그래서 같은 시그널을 좀 보내야겠어. 그럼으로써 얻는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 베네핏이 커스트보다 클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 폴링 이퀄리브리움, 공용 전략이 존재해요. 폴링 이퀄리브리움. 반면에 따라하는 게 미믹하는 데 들어가는 커스트가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은 나는 낮은 학점, 그냥 내 능력대로 낮은 학점하고 좀 안 좋은 대로 잡 어플리케이션 하고 말지. 그러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이 example에서 왜 분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은 시그널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cost, 즉 여기서는 낮은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게요? 이 분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만약에 얘를 따라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베네핏, 따라했을 때 미믹했을 때 들어가는 베네핏이 4만큼이죠. 미믹했을 때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왼쪽에서 피고는 수락할 때니까, 그쵸? 그러면은 페이오프가 4죠. 반면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페이오프가 얘가 오른쪽으로 자기 혼자 이탈했을 때, 그래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에는 재판에 가게 되니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이죠. 즉 따라함으로써 나오는 베네핏 5가 있죠. 그렇죠? 참 지금 이게 따라함으로써 얻는 베네핏은 이거 별로 좋은 example 아니거든요. 이건 4만큼. 그 다음에 만약에 나 혼자 단독적으로 시그널링을 보냈을 때 다른 시그널링을 보냈을 때 나오는 cost는 마이너스 1이요. 잠깐만, 요거 말고 다른 example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설명이 인투이티브하지 않네요. 요거 한번 볼까? 요거요? 오케이.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두 번째 example이요. 이것도 우리가 균형을 계산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둘 다 인트렌치얼, 그러니까 둘 다 공용 균형이에요. 둘 다 조직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포기를 하는, 그리고 둘 다, 또 다른 균형은 둘 다 현상 유지, 그쵸? 왼쪽에서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진입을 하는,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둘 다 공용균형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게 왜 공용균형이 존재하는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과제 문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이 전에 example에서 마지막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에 example에서 승소 유형이든 패소 유형이든 이 확률이 50%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딱 요 폴링 이퀄리브리움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높은 합의금을 둘 다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거 내 계산이 틀렸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내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주어진 프라이어에서 즉 50%의 확률에서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든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은 얘가 피고가 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에는 둘 다 재판을 가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확률이 증거를 갖고 있는 확률이 0.3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서도 지금 피고 입장에서 재판에 가면은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3, 수락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역시 재판에 가게 돼요. 그렇죠? 재판에 가게 돼요. 잠깐만, 이거는 페이오프 스트럭처가 이렇게 됐으면은 결국에 이 공용균형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0.3, 0.7일 경우에. 이거 혹시 누가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계산해 본 사람 있어요? 만약에 베타가 0.3일 때에는
둘 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는 무조건 재판을 가려고 하는 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존재하네 그냥. 옛날처럼 둘 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는 무조건 재판에 가는 이것도 존재하네. 아 이게 페이오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문제가 이상하구나. 아 잠깐만 요거는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거 과제 문제 만들었을 때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 왜 이 게임에서 분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아 이거 컨텍스트가 뭐였지? 현역이 현상 유지를 할 건지 조직 강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현역의 유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자가 진입을 결정할 건지 포기를 결정할 건지. 여기서 현상 유지나 조직 강화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약간 좀 애매하네. 잠깐만. 요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이 컨텍스트를 까먹어가지고 원래 이전에 소송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언제 분리균형이 존재하고 언제 그게 존재하는지, 공용균형이 존재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오케이,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20.6을 잠깐만 이따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20.7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Full induction. 자, 우리가 20.2 example이요. 소송 게임에서는 균형이 딱 하나밖에 존재 안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그널링 게임에서는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현상 유지할 건지 조직 강화할 건지 현역과 신입 국회의원의 요 시그널링 게임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하죠. 둘 다 이제 PB가 공용 균형인데 둘 다 현상 유지하는 또는 둘 다 조직 강화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해요.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할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더 sharp한 prediction, 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prediction 파워가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할 때마다 이거를 정제하려고 하는 refinement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정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better prediction, better and sharp한 prediction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sharp한 prediction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 forward induction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는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왼쪽의 게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외부 대안이 있는 성대결 게임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플레이어인 남편이 지금 야구장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안이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친구한테 야구장을 같이 가자고 컨택을 할 경우, 또는 자기 가정 내에서 아내한테 야구장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에 아내는 야구장 대신에 미술관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미술관을 갈지 야구장을 갈지 결정하는 이 게임을 해요. 자, 그래서 남편은 야구장을 더 가고 싶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야구장을 둘 다 갔을 때 페이오프가 5. 하지만 아내는 미술관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갔을 때 페이오프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 페이오프가 제로인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코디네이션 게임을 만약에 가정 내에 해결할 경우에는 둘 다 코디네이션 게임을 하게 돼요. 이 게임을 지금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전개형으로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전략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전개형으로 만약에 묘사를 하면은요, 남편이 먼저 외부 대안 outside option, 이럴 경우에는 4-3, 그 다음에 아내한테 컨택을 하면은요, 아내한테 컨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내랑 둘이 동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역시 베이스볼 스테디움, 뮤지엄 베이스볼 스테디움, 뮤지엄 베이스볼 스테디움, MB,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이어인 아내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컨택을 했을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컨택을 한 이후에 남자가 미술관으로 향했는지 야구장으로 향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드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갔을 경우에는 1, 5, 나머지는 다 0, 0. 둘 다 야구장을 갔을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5, 1. 자, 이런 상황이죠. 이 게임은 두 개의 순수 전략 PB가 존재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컨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야구장을 가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여자의 빌리프죠. 아내의 빌리프죠. 아내는 지금 자기가 왼쪽 너드인 너드 X, 그 다음에 왼쪽을 너드 Y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너드를 X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자가 자기가 너드 X에 있을 확률, 즉 남자가 이미 컨택을 한 상황에서 남자가 야구장으로 향했을 확률이죠. 이거는 probability player 1이 goes for baseball. 뮤지엄 대신에 베이스볼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전략 조합에서 컨택을 하고 베이스볼 갔으니까요. 이렇게 베이스볼 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뮤트 오브 x가 1이죠. 베이지안 빌리프 여기서 이 인포메이션 셋에 반드시 도달하고 이 지금 전략 조합하에서 노드 x에 도달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뮤트 오브 x는 1이에요. 자, 이 주어진 빌리프 하에서 베이지안 빌리프 하에서 여자는 디비에이트 해봤자 페이오프가 1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여전히 베이스볼 따라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너드인 남편 생각해서 봤을 때는 자기가 아내랑 같이 갔을 때 페이오프가 5, 친구랑 같이 갔을 때 페이오프는 4니까 실제 아내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주어진 첫 번째는 베이스 균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균형이 더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친구랑 같이 가고 왜 친구랑 같이 갔냐? 남자가 아내랑 같이 안 가고 아내랑 같이 가면은 왠지 미술관을 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빌리 여기 지금 여자의 인포메이션 셋이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 되죠. 남자가 컨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즈 룰이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떠한 빌리프 역시 전부 다 베이지안이에요. 빌리프에 대한 어떤 리스트릭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언제 뮤지엄을 가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인지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왼쪽 노드 Y에 있을 때 뮤지엄을 가게 되면은 페이오프가 5죠. 그래서 뮤트 오브 Y에다가 Y에 있을 때는 뮤지엄을 선택할 때 페이오프가 5.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택했을 때 뮤지엄을 갔을 경우 페이오프가 제로니까 즉 5 곱하기 1 마이너스 뮤트 오브 x가 되는 거죠. 왜냐? 뮤트 오브 x랑 y 더하면은 probability 1이 돼야 되니까 자기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belief는 둘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돼야 되죠. 자,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베이스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payoff가 어떻게 되냐면은 payoff가 뮤트 오브 x 곱하기 1이 되죠. 베이스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베이스볼을 선택할 때 유일하게 얻는 페이오프가 1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페이오프가 제로니까 베이스볼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뮤지엄을 선택했을 때 expected payoff, 베이스볼을 선택했을 때 expected payoff. 둘 다 어느 게 더 큰지 생각해 보면은 뮤트 오브 x가 만약에 이게 지금 5 minus 5x 이게 언제 x랑 크냐 이 게임인데 그래서 6x가 5보다 작을 때 즉 뮤트 오브 x가 6분의 5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지금 베이스볼을 가는 게 지금 요게 베이스볼을 갔을 때 payoff 요거는 이게 뮤지엄을 갔을 때 payoff 그 다음에 베이스볼을 갔을 때 payoff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뮤트 오브 x가 6분의 5보다 작을 때 그쵸? 그러면 이 여자는 실제 뮤지엄
이쪽 payoff가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뮤지엄을 가겠죠. sequential rationality가 요구하는 거는 순차적 합리성 요구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미 자기는 outside 옵션을 선택했는데 그럼 이 노드는 당연히 도달 못하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얘 optimal choice를 요구를 하죠. 여자가 뮤지엄으로 지금 이 주어진 빌리프에서 여자는 뮤지엄으로 가요. 그러면은 남자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역시 뮤지엄을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죠. 자, 그래서 괜히 컨택하면 뮤지엄을 갈 것 같다. 그래서 페이오프가 1이고 제일 첫 번째 노드에서 친구랑 가면 페이오프가 4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시 균형도 컨택 안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컨택했을 경우에는 둘 다 뮤지엄을 가고 그래서 언제 뮤지엄을 가는 게 여자 입장에서 best response냐? 뮤트 오브 x가 6분의 5보다 작을 때 여기서는 지금 뮤트 오브 x가 0이라고 그냥 딱 주어져 있는데 0도 역시 포함이 되죠. 6분의 5보다 작은 모든 빌리파에서는 여자는 뮤지엄을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거든요. 그래서 0을 포함한 전부 다 이거. 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균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sensible한 prediction이라 생각해 줄 수 있냐? 자, 이제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균형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자, 지금 게임이 여기 오른쪽에 주어져 있죠.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X에 있냐 Y에 있냐 이 빌리프를 생각했을 때 남자가 컨택을 만약에 했어요. 그럴 경우에 남자가 과연 미술관을 가기 위해서 자기한테 컨택을 했을까? 아니면 야구장을 가기 위해서 자기한테 컨택을 했을까? 자기는 친구랑 같이 야구장 가면 페이오프가 4인데 미술관 갔을 땐 페이오프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남자가 컨택을 했을 경우에 남자가 미술관 갔는지 야구장 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야구장으로 갈 확률이 높구나. 무조건 야구장으로 가겠구나. 즉 자기가 뮤트 오브 x가 1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남자가 야구장으로 갈 확률을 1이라고 믿는 게 바로 베이스 빌리프인 동시에 바로 뭐죠? reasonable belief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균형은요. 뮤트 오브 x가 6분의 5보다 작아야지만 여자는 이 빌리파에서 뮤지엄을 갔는데 그리고 실제 남자가 컨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주어진 셋은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빌리프도 다 베이지안 빌리프니까 이거 역시 베이지안 빌리프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PB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빌리프는요. 베이지안이긴 하지만 reasonable한 빌리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xample을 바탕으로 콜버그 앤 멀튼스는 1986년도에 fold induction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돼요. 이 fold induction 아이디어는 아까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걸 backward induction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backward induction은 만약에 두 명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backward induction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을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T 또는 B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는 A 또는 B를 선택하는 이런 게임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가 1, 0, 0, 1, 그 다음에 2, 1, 1, 2 이런 식으로요. 자, 간단한 게임 생각해 보면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할 때에는 이렇게 가죠.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A, B 이거 둘 중에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 노드에서는 B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 indifferent하네. 11 요거 페이오프 살짝 바꿀게요. 3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예상하고 플레이어 1은 B를 선택하고 이 backward induction은 어느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플레이어 2가 아니고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자기가 T 또는 B를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자기가 플레이어 1이 T를 선택하면 플레이어 2는 여기서 A로 리스폰스 할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B를 선택할 때 플레이어 2는 오른쪽 노드에서 B로 리스폰스 할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요. 이 backward induction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미래에 즉 플레이어 2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고 이와 반면에 forward induction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노드에 도달했다, 어떤 노드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사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예측한다는 거죠. 자, backward induction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지 예측하는 게 backward induction. forward induction은 사후에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successor가 사후에 움직이죠.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남편이 컨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뮤지엄에 갈 때, 베이스볼을 갈 때 생각을 지금 현재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남자가 얘가 베이스볼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컨택을 했구나 그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orward induction이고 이 forward induction을 통해서 우리가 PB가 여러 개일 때 그거를 정지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쉽거든요. 자, 이 정지하는 방법, 우리가 forward induction에 관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trict dominance, 나머지 하나는 equilibrium dominance요. strict dominance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게, 자, 지금 strict dominance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example 20.4에 나와 있는 이 시그널링 게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플레이어 1은 하이 타입 또는 로우 타입이 되네요. 이렇게 주어진 확률로. 지금 여기서 메시지 O를 보내서 게임을 끝낼 수가 있고 또는 메시지 IN을 보내서요. I를 보내서 이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2가 up 또는 down으로 리스폰스를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2가 자기가 만약에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현재 모르죠. 그러니까 belief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게임의 payoff structure를 잘 보면은 high type은요. 자기가 in을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2가 up으로 respond 하든 down으로 respond 하든 payoff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O를 선택했을 때는 payoff가 제로죠. low 타입인 경우에는 플레이어 1이 out을 선택했을 때 payoff가 제로, 반면에 in을 선택했을 때는 플레이어 2의 response에 따라 payoff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에요.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메시지 I를 보냈을 때, 얘는 low 타입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만약에 하이 타입인 경우에는 I를 보낼 때는 payoff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하이 타입한테 메시지 I는 strictly dominate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자기가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과거에 나한테 메시지 I가 날라왔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빌리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도달했을 때 메시지 I는 하이 타입한테는 dominate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럼 플레이어 2는 어떠한 빌리프를 가져야 되냐? 자기가 메시지 I를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아래쪽에 있을 확률, 즉 1-P가 1일 확률, 즉 P가 제로일 확률. 이 메시지는 무조건 로우 타입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빌리프를 하에서 P가 지금 여기 P가 제로니까 1-P가 1이니까요. 무조건 자기가 아래쪽에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U를 선택했을 때는 payoff가 제로, 플레이어 2 입장에서 D를 선택했을 때 payoff는 1이니까 여기서 플레이어 2는 이 합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첫 번째 dominance예요. strict dominance. 자,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2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걸 예측하면 플레이어 1 하이 타입인 같은 경우에는 stay out O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I를 보내는 게 O를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빌리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PB를 유도해 줄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메시지 I를 보냈을 때 자신이 가지는 reasonable한 빌리프는 자기가 로우 타입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1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1 같은 경우 하이 타입은 메시지 O를 보내고 반면에 로우 타입은 메시지 I를 보내고 플레이어 2는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D로 응답하는 게 자, 요게 바로 PB의 두 가지 조건 Bayesian Belief 동시에 Sequential Rationality 다 충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의 Belief는 이건 단순히 그냥 Bayesian Belief가 아니고 Bayesian 하면서 플러스 합리적인 belief예요. reasonable belief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strict dominance를 통해서 어떠한 PB를 정제해 줄 수 있냐? 지금 현재 이 게임에는 또 다른 PB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플레이어 2가 여기서 D 대신에 U로 respond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어 1은 그거를 예측하고 하이 타입, 로우 타입이 둘 다 모두 O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PB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행동 전략. 요거 PB인데, 즉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데 어떠한 빌리프하에서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 P, 여기 위에 1-P.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지금 U를 선택했을 때 payoff는요. 1 곱하기 P죠. 반면에 D를 선택했을 때 payoff는 1-P죠. U는 P, D는 1-P. 즉 P가 2분의 1보다 클 때, 그쵸? 이 말은 1-P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즉 플레이어 2가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자기가 페이스하는 게 하이 타입이 아니고 로우 타입일 확률이 50%보다 작은 이 빌리프 하에서는 U로 리스폰드 하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거든요. 자, 이러한 PB도 존재해요. 그쵸? 왜냐? 지금 여기서는 둘 다 메시지 O를 보냈을 경우에 오른쪽 인포메이션 셋은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 되거든요. 즉, 여기서 플레이어 2는 아무런 빌리프를 가질 수 있어요. 즉, PB의 첫 번째 조건, 빌리프는 베이지언이어야 된다. 이 조건이 어떠한 restriction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unrestricted. 즉 P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리프 하나 끄집어 오고 이 빌리프 하에서 플레이어 2의 respond, U로 respond 하는 거 optimal choice죠. 이 U를 기반으로 플레이어 1이 둘 다 하이 타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out 하는 거 역시 best response예요. 그래서 이건 PB의 두 가지 조건 다 만족을 하거든요. Bayesian belief도 만족하고 sequential rationality도 만족하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좋은 균형이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아까 전에 얘기한 거죠. 플레이어 2는 이거는 비록 Bayesian belief이긴 하지만 reasonable belief는 아니에요. 이거는 Bayesian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 이 주어진 균형이 PB이긴 하지만 이거는 reasonable 하지 않다는 거죠. unreasonable. unreasonable한 belief를 바탕으로 한 PB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로우 타입,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자기가 로우 타입이라고 믿고 있을 확률은 1이어야 돼요. 하이 타입한테 메시지 I는 dominate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strict dominance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위와 같은 이런 PB를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refinement, fold induction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successor 입장에서 얘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fold induction의 두 번째 타입은 바로 equilibrium dominance예요. 이것도 되게 쉽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ECO
두 가지 폴링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는데요. 조직 강화, 왼쪽에서는 진입, 오른쪽에서는 포기. 자, 이런 균형이 존재하거든요. 이 균형은 공용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어 2의 진입자의 belief를 생각해 보면은 오른쪽에서 Q랑 1-Q 이거는 사전적인 belief랑 똑같죠. 0.9 그 다음에 0.1 왼쪽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진입자는 이 P랑 1-P belief를 선택할 때 베이지안 belief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쵸? 도달하지 못하는 셋이니까 아무런 belief 다 가져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왜 P를 0.5보다 작은 걸로 선택했냐면은 이때 이런 belief화에서 진입자는 그 현역과 경쟁을 하는 게 best response거든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지금 현역이 자기가 고역량이든 아니면 저역량이든 deviate 할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어진 프로파일이 균형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거는 이 게임에서는 지금 현역 자기의 타입별로 고역량이든 저역량이든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가 이전 게임과 달리 dominate 되진 않아요. 현상 유지를 고역량일 경우 현상 유지를 했을 경우 페이오프는 0 또는 2 진입자의 행동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0 또는 2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직 강화를 선택했을 때 페이오프는 1 또는 3이죠. 여기서는 0 또는 2 여기서는 1 또는 3 그쵸?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dominate 하지 않아요. 0, 2, 1, 3 무조건 이쪽이 큰 거 아닌가? 이게 아니죠. 왜냐? 사람들의 response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1, 3 무조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얘가 진입을 선택하고 그때 자기 페이오프는 1인데 왼쪽에서는 포기를 선택하면은 페이오프가 2니까 왼쪽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떻게 진입자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왼쪽이 좋을 수도 있고 즉 현상 유지를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조직 강화를 보낼 수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dominate 되던 이유가 I를 보냈을 때 무조건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플레이어 2가 뭐라고 리스폰드를 하든 간에 5를 하면 게임 끝나죠. 0. 이건 너무나 판별하기가 쉽죠. 당연히 왼쪽이 확실히 좋죠. 하지만 여기서는 0 또는 2, 여기서는 1 또는 3 그러면은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여기서 리스폰드하고 이쪽에서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현상 유지가 좋을 수도 있고 조직 강화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가 dominate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역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현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 페이오프는 1 또는 3 반면에 조직 강화를 했을 때 페이오프는 0 또는 2 진입자의 레스폰스에 따라서 뭐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리파인 해줄 수 있냐면은 현재 주어진 균형 이렇게 페이오프를 지금 현재 주어진 균형으로 하나 픽스를 해요. 지금 이 균형에서 고역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3이거든요. 이퀄리브리엄 페이오프가. 반면에 저역량은 페이오프가 2죠. 페이오프가 2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현역이 deviate 한다. 현상 유지로 deviate 한다. 지금 이 현재 고역량은 현재 균형에서 페이오프가 3이거든요. 자기가 deviate 해봤자 페이오프는 0 또는 2.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저역량은요. 현재 균형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오프는 2. 자기가 만약에 deviate 한다? 그럼 페이오프가 1이 될 수도 있고 한편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 현상 유지하는 현역을 봤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저역량 유형이라고 믿어야겠죠. 고역량 유형은 현재 지금 너무 행복해. 페이오프가 3이거든요. 현상 유지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easonable한 belief는 1-p는 무조건 1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 진입자는 얘는 무조건 저역량이구나. 즉 자기가 이 노드에 있을 확률을 1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은 결국 P는 제로라는 거죠. 원래 P가 0.5보다 작은 모든 belief가 다 PB로 우리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fold induction 그 중에 equilibrium dominance를 사용하면은 P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전히 행동에는 변화가 없죠. 이 주어진 행동에서 지금 현역은 조직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진입자는 누군가 조직 강화 하나 봤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고 누군가 현상 유지하는 거 봤다? 그러면은 진입을 하는 게 여전히 균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행동을 줄여주지 못하지만 이 equilibrium dominance라는 fold induction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PB를 통해서 PB에 나타나는 행동을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belief를 좀 더 refinement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더 이제 스트라이킹한데 이 두 번째 균형. 유형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상 유지하고 왼쪽에서는 진입자는 포기, 오른쪽에서는 경쟁, 진입. 자, 이 행동은 어떠한 빌리프화에서 균형으로 PB에서 달성할 수 있냐면 왼쪽. 둘 다 지금 현상 유지했으니까 왼쪽 P는 프라이어랑 차이가 없죠. 그래서 위에 0.9, 아래 0.1. 반면에 오른쪽은 어느 누구도 조직 강화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어 2가 가질 수 있는 빌리프는 어떠한 리스트릭션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베이지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Q는 0.5보다 작다 이러한 빌리프를 생각하냐면 이 경우에만 진입하는 게 best response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진입을 해야 현역이나 고영양, 저영양 둘 다 디비에이트할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는 잘 보면은요. 현재 지금 균형에서 고영양의 페이오프는 2, 그 다음에 저영양의 페이오프는 3이에요. 현재 균형에서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고영양이 디비에이트 했다? 그럼 페이오프는 1 또는 3, 여기 3이 있죠. 더 높은 페이오프가 하나 있죠. 저영양은 디비에이트 하면서 페이오프가 0 또는 2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누군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디비에이트 했다. 그래서 조직 강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고영양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Q는 지금 여기서 Q는 0.5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는데 베이지안 빌리프는 reasonable한 빌리프는 플레이어 2의 reasonable 빌리프는 현재 주어진 given 시그마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이 행동에 대해서 주어진 행동에 따라서 행동에서 reasonable belief는 Q는 1이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Q가 1이 되면은요, 자기가 무조건 위에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누군가 조직 강화를 보냈으면은 이거는 고영양 유형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다. 그럼 이럴 경우에 플레이어 2는 오른쪽에서 어떻게 리스폰드 되냐면 진입했을 때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 반면에 포기했을 때 페이오프는 제로죠. 즉 여기서 포기를 해요. 진입 대신에 포기를 해요. 이 C는 Q가 0.5보다 작을 때만 베스트 리스폰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0.5보다 작은 빌리프 Q는 베이지안 빌리프긴 하지만 reasonable한 빌리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reasonable한 빌리프를 수정해 주면은 이 C는 더 이상 rational하지가 않죠. 오른쪽에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플레이어 1 역시 고영양 유형은 디비에이트하죠. 현상 유지했을 때 페이오프는 2, 오른쪽으로 디비에이트 했을 때는 이 reasonable belief에서 진입자는 포기를 할 테니까 페이오프가 3으로 증가하거든요. 즉 SS가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생기죠. 어떻게? ES로요.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균형은 이 equilibrium dominance라는 또 다른 유형의 fold induction을 통과를 못하게 돼요. equilibrium dominance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Joe Krebs의 기준, criterion, 또는 직관적인 기준, intuitive criterion. 그래서 이 두 번째 균형은 비록 PB이긴 하지만 Joe Krebs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균형이 돼요. 그래서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간단한 차이점은 우리가 strict dominance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얘는 이건 dominate 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그 belief는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현상유지 조직 강화 이 게임에서는 어떠한 전략도 dominate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의 균형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균형, 내가 이렇게 균형대로 따라가면 이러한 그 페이오프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 디비에이트 한다 그러면은 현재 균형에서 나오는 페이오프보다 더 높은 페이오프를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디비에이트 하죠. 현재 이 아래쪽에서 보면 저영향 유형은 균형의 페이오프가 3이거든요.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오른쪽 조직 강화 해봤자 페이오프가 0 또는 2니까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하나를 픽스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reasonable belief를 생각하는 게 바로 equilibrium dominance. 그 다음에 그런 거 필요 없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어떤 한쪽이 dominate 되는 경우 그때 reasonable belief를 생각하는 게 바로 strict dominance예요. 자, 그래서 하나 토픽이 남긴 했지만 이거는 그 언제 분리균형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지 요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패스하는, 요거는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요. 요거 이 언제 분리균형이 존재하느냐, 공영균형이 존재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요거 설명 제대로 못했는데 요거 리뷰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그샘플 통해서 지금 나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샘플은 별로 이거 설명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네요.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한데 그래서 리뷰에서 하나 보는 걸로 하고 요렇게 학기